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밝혀주지만 마귀의 이론인 진화론은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실과 진실에 기반하지만 마귀의 논리는 미신과 거짓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인종의 기원에 관한 문제도 성경에 기반하여 추론할 때 그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4,500여 년 전 노아의 8식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과 각각의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이들로부터 모든 인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8명밖에 되지 않은 한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흑백 쌍둥이 기사입니다. 똑같은 한 부모에게서 흑인과 백인 아이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부모가 모두 혼혈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흑백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미토콘드리아 이부도 모든 인류가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은 모든 인종이 한 부모,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성경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화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류는 과연 진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진화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태화되어 왔다는 것이 과학적 팩트입니다. 인종의 분화는 진화가 아니라 태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미토콘드리아 이부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과에 속하는 동물들도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최근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객과 동물들, 즉 늑대, 코요테, 여우, 개 등이 모두 하나의 객과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늑대, 코요테, 여우 등으로 분화된 것은 태화의 결과이지 결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늑대가 개보다 더 많은 유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늑대가 유전 정보를 소실하면서 개로 태화되는 경우는 있어도 개가 새로이 유전 정보를 획득하여 늑대로 진화하는 경우는 결코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어도 우리는 진화라는 가설이 얼마나 허황된 소설이요 미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시도 진화가 아니라 최초 인류 조상들이 지녔던 다양한 유전 정보와 또한 그 유전 정보의 손실 과정을 통한 태화의 결과로 다양한 인종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 노아의 아들들은 거의 600세 이상을 살 정도로 현 인류보다 유전 능력이 더 뛰어났으며 따라서 다양한 유전 정보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대홍수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인류의 수명과 유전자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인류는 유전 정보를 소실하면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인종이 분화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조물주께서 이러한 타락과 환경 파괴에 대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간 유전자에 다양한 발현 인자도 심어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과 지역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맞춰 적응하여 변이하는 능력이 인간 유전자 내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종의 분화는 유전 정보의 소실, 즉 퇴화와 환경에 따른 다양한 유전 인자의 발현의 결과입니다. 사실 종종 진화의 증거로 여겨지는 핀치새의 다양한 부리도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창조의 증거인 것이죠. 현재 관찰되는 다양한 인종도 이런 식으로 발현되어 왔던 것입니다. 최초 4,500여 년 전 노아의 직계 자손들은 체구나 용모 여러 면에서 현재 인류보다 더 크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며 수명도 몇백 살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노아 홍수 때 파괴된 대기 환경, 그리고 2차로 바벨탑 사건 때 찾아온 빙하기의 도래로 대략 600에서 700년간 인간 유전자는 급격한 퇴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분화되어 각 지역에 정착,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백인종들은 유럽, 흑인종들은 아프리카, 황인종들은 아시아에 모여 살게 되었을까요? 노아 대홍수 이후 100여 년이 지난 BC 2400여 년경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갈라지면서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순한 서사는 이렇지만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을 추측해 본다면 바벨탑은 단순한 탑이 아닌 최첨단 기술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일종의 과학 실험실과도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도 인류가 외계 생명체,
성경에는 천사, 수메르 신화에서는 아누나키들, 그들로부터 최첨단 과학기술을 전수받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지구가 파괴된 역사였습니다. 인류는 홍수 이후 대략 100여 년이 지난 때쯤 또다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바벨탑에서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구 자체를 위협하는 핵 개발, 또한 인간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는 우주 탐험에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러한 시도들이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폭발한 화산재로 인하여 지구 대기는 급속히 추워지기 시작했고 빙하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좀 더 따뜻한 해안가에 몰려들어 해안선을 따라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노아 대홍수 이후 대략 100여 년 정도였기에 노아의 직계 후손들이 아직 완전히 섞이기 전 각기 부족을 형성하고 있던 때라 흑인종은 흑인종끼리, 백인종은 백인종끼리, 황인종은 황인종끼리만 움직이면서 각각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각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600에서 700년이 지난 BC 1800여 년경에 이르러서야 빙하기가 끝나며 얼었던 얼음들이 녹으면서 현재와 같은 5대양 6대주가 형성되어 각각의 민족과 인종을 고립시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감각으로 쉽게 설명해 본다면 최초 인류의 정착지인 바벨탑이 있었던 시날 평지는 오늘날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련의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어 그 각각의 인종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이 또다시 분열되어 흑인들은 미국 남부로 흘러들어가고 백인들은 미국 서부로, 아시아인들은 미국 동부에 모여들게 되었다가 미시시피 강 등이 범람하여 경계가 생겨서 또다시 수천 년 이어져 오게 되면 그렇게 인종과 민족이 지역별로 또다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4,400여 년 전 바벨탑 사건 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시아에 분포된 한국인 등은 어떻게 형성되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일부 유전학자들에 의하면 유럽인과 북방아시아인, 즉 유라시아인들은 아프리카와 중동인과는 확연히 다른 종족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이 유라시아인들은 성경의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 쪽으로부터 나왔고 아프리카인들은 함족, 중동인들은 셈족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최초 조상들도 BC 2400여 년경 시날 평지에서 흩어지기 시작한 야벳 족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가 BC 233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과 시대의 역사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 때 북상하여 현재의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코카서스 지방에 정착했다가 백인종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인을 형성했고 황인종은 동쪽으로 이주하여 북방 아시아인을 형성했습니다. 더 멀리 동쪽으로 이주해간 순서대로 터키, 투르크, 몽골, 만주, 한국인, 일본인들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 바로 터키, 카자흐스탄, 몽골, 만주, 일본인들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인종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BC 2500여 년경 노아의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현 인류는 BC 2500년까지만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는 관찰되는 고고학적 증거들과 일치합니다. 그 어떤 고대 문명도 BC 2500년을 넘어가지 않으며 인류가 남긴 문자 혹은 천문 관측 일식 기록도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고대 제국들도 이 시기에 맞춰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도 BC 2330년까지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의 인류, 즉 다양한 인종은 겨우 BC 2500여 년경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BC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현대는 최근 그 오류가 많았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되는 BC 3000년 이상의 유물들도 사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부정확성에 기인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부정확한 이유는 대기 중 탄소량이 그 옛날과 현재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절대적인 측정 방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러한 성경적 이해와 해석이 진화론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성경 역사 과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파수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